그의 이름은 제게 남편이었고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부부였고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15년.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제 곁에 잠들었고 매일 아침 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제가 알지 못하는 그의 진짜 이름 뒤에 숨겨진 잔혹한 그림자였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비밀을 저는 가장 믿었던 그에게서 발견했습니다. 완벽했던 삶, 미묘한 균열. 그 일을 처음 만난 건 23, 꿈 많던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자상했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저에게는 특히 더 그랬죠. 모든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가 저에게 고백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5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그의 프로포즈는 영화 같았고 결혼식은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죠. 사람들은 저희를 두고 천생연분, 세상에 둘도 없는 인꼬부부라고 칭송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우리의 행복은 더욱 견고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다정한 아빠이자 저를 아껴주는 남편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 삶의 유일한 이유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나도요, 여보.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피곤해서 착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와 저의 잠자리는 점점 뜸해졌고 어쩌다 한 번 있는 관계도 의무감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주 피곤하다는 핑계를 댔고 저는 그저 일이 힘들어서 그렇겠지라며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의 핸드폰은 항상 잠겨 있었고 화장실에 갈 때도 늘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원래 개인 사생활은 존중해야지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제 안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틈만 나면 동성 친구들과의 모임을 나갔고 가끔은 밤늦도록 연락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친구들끼리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등의 변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기에 그의 모든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그림자. 균열은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는 무심해지는 반면 자신의 외모에 과도하게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옷을 사고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고급 향수를 뿌리는 등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관리를 하는구나 하고 좋게 생각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저와의 기념일은 대충 넘기면서 어느 날은 비싼 시계를 몰래 사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 선물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얼버무리며 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잠든 채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반, 불안감 반으로 조심스럽게 그의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언제나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잠금이 풀리자 저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낯선 채팅 앱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들. 자기야, 보고 싶어, 사랑해 같은 연인들이나 쓰는 표현들. 그리고 그 상대는 남자였습니다. 깨진 환상, 충격적인 진실의 퍼즐. 그의 핸드폰 화면에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은밀한 만남을 약속하고 서로의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의 대화였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들을 스크롤했습니다. 그 속에는 저와 남편이 함께했던 시간들을 비웃듯 저의 남편이 다른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 심지어 입맞춤을 하는 사진까지. 15년 동안 쌓아온 제 모든 믿음과 사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머리는 새하얘졌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저는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남성들과 다른 날짜,
다른 장소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심지어 특정 장소의 단골임을 암시하는 메시지까지. 저는 그의 핸드폰에서 게이 데이팅 앱과 성소수자 커뮤니티 앱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은 배신감을 넘어선 공포로 변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사람은 대체 누구였던가? 그는 제 옆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모든 다정함과 성실함이 저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연기였음을 깨닫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주한 진실, 그의 고백. 남편은 새벽까지 잠든 척하다가 결국 제 추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와 결혼했다는 사실을요. 결혼 후에도 자신의 진짜 성 정체성을 숨긴 채 이중 생활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15년 동안 날 속여? 당신의 진짜 모습은 뭐였어? 미안해. 미안해,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너무 힘들었어. 내가 동성애자라는 걸 인정하기가 두려웠어. 사회의 시선이. 그의 고백은 저에게 또 다른 칼날이 되어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그의 성 정체성을 숨기기 위한 가장을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모두 거짓으로 점철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은 저를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제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 다 거짓말이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허탈감. 이 모든 감정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아내로, 엄마로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연기했던 배우였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혼자 감당하는 비밀, 무너진 자존감. 저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의 편견과 시선, 그리고 이 사실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완벽한 부부라고 부러워했는데 설마 그런 사람이었을 줄이야. 이런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저와 아이들에게 쏟아질 손가락질과 비난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다 내 잘못인가? 내가 눈치채지 못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머릿속에 그려졌고 제가 그와 함께 웃고 떠들던 순간들이 모두 위선으로 느껴져 구역질이 났습니다. 제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비밀을 공유하는 공범이라도 되는 양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고백 이후 그는 저에게 동정심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야. 단지 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뿐이야. 너에게도 죄책감을 느꼈어. 그는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저에게 이해를 강요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가해자인 그가 피해자인 저에게 연민을 구하는 이 상황 자체가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평온한 척했지만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날이 새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제 몸은 마비된 듯했고 제 마음은 잿더미가 되어갔습니다. 아이들의 아픔, 그리고 흔들리는 용기. 가장 힘든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냉랭한 관계, 엄마의 급격한 변화에 아이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아이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면서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빠랑 싸웠어? 엄마 아프지 마. 아니야, 엄마 괜찮아. 우리 아들 걱정하지 마.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이 모든 진실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불안감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가정은 아이들에게도 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아이들의 삶을 기만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흔들리는 마음과 혼자 서기 위한 몸부림. 저는 몰래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잘 수 없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기력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남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은 제 고통을 이해해 주셨고 저의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저는 제 안에 갇혀있던 분노와 슬픔을 조금씩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은 기만당한 피해자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제야 저를 짓누르던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법률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것이죠. 저를 기만하고 제 삶을 거짓으로 채웠던 그에게서 벗어나 진짜 나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의 상황이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숨겨진 성향에 대한 증거들을 끈질기게 모았습니다. 그의 핸드폰 메시지, 온라인 활동 기록, 그리고 저의 정신과 상담 기록까지.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제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함이었고 제가 혼자 감당했던 아픔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모든 증거를 제출하며 제 이름으로 된 가장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싶다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이혼하는 것이 답일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두려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그리고 남편의 고통 또한 이해해야 할까 하는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상담사 선생님과 변호사님의 존재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로에 선 나 끝나지 않은 고뇌. 저는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불편한 진실을 덮고 아이들을 위해 현재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빌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진심을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제가 알던 그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혼하는 것이 최선일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15년의 세월을, 우리의 가정을 이대로 무너뜨려도 괜찮을까?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법정 싸움은 길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과정은 저에게 또 다른 시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제 영혼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히 나로 존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찾아가는 길은 아직 멀고 험난해 보입니다. 15년의 거짓. 아팠지만 이제 괜찮아질 수 있을까?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혹시 저처럼 배우자의 숨겨진 진실 앞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리고 그 관계의 끝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고통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진실은 때로는 아프지만 그 진실이 당신을 짓누르던 무게에서 벗어나게 해줄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고통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당신의 진짜 나는 어디에 있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